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내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6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릉과 동해를 중심으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13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 김학의 의혹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병력자 관리 소홀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발인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영선, 김희정 전 의원이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두 전직 의원은 어떤 청탁도 없었다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 전자결재로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며 내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요청 시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전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자리를 공백 없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 후보자 모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해야 하고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사실관계가 알려지면서 여론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당장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주말 집회를 예고하면서 전국은 급속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10,000명 이상 집결을 목표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과 여론몰이를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입니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 야당의 반발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에만 그치지 않고 현 정부 정책 전반과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까지 걸쳐 있어서 여야가 조기에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열고 공수처 합의안 조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오늘 회동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편 처리 방향을 두고 최종 문구 조정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무산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의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찰 고위직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됐던 4.19 혁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7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제59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혁명 유공자 40명을 포상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건국 포장을 받았습니다.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대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두고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배제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학살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의 동상이 대학 내에 설치돼 있다며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시각 반대편 인도에서는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찰청장을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경찰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입건한 전직 경찰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 전직 청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정보경찰의 사찰 활동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한 검찰도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한 전직 청장이 불법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청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치안비서관실은 정보국에서 올라오는 문서를 청와대에 배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불법적인 정보 수집 지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으로 많이 다퉈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들이 영포 빌딩에서 발견되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총수를 입건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 영역을 넓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머물러 온 윤 씨는 검은 양복에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사기와 알선수재 등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된 윤 씨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2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29살 강모 씨가 수액바늘이 꽂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강 씨의 팔에 연결된 수액봉지에는 프로포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와 동거하던 성형외과 의사 44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던 강 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6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강릉과 동해 등에서는 진동이 감지돼 강원소방본부에 9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 135건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대전, 경북에서도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행안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백령도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천연기념물입니다. 최근 온몸이 하얀 점박이 물범이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백령도 물범 바위입니다. 점박이 물범 무리 가운데 온몸이 하얀 물범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면 하얀 피부 사이사이에 희미한 반점 무늬가 나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흰색 점박이 물범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백령도에서 어업 활동하면서 이렇게 희귀종인 백색 물범은 처음 봤어요.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아주 보기 드문 물범이었습니다. 흰색 점박이 물범은 유전자 변이에 의한 백색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은 겨울철 중국 발해만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와 황해도 등에서 서식합니다. 봄이면 반복해서 우리나라를 찾는데 흰색 개체가 이번에 무리와 함께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점박이 물범의 반점은 개체마다 다르고 사람의 지문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이 반점을 추적 관찰한 결과 점박이 물범이 백령도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춘계 점박이 물범 탐사에서는 총 170여 마리를 상회하는 개체수를 보임으로써 역대 이래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였습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 수는 2017년에 391마리로 조사됐으나 지난해에는 316마리로 75마리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YTN 황수룩입니다.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 김희정,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특혜 채용 혐의로 전직 KT 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은 지인의 자녀라며 2명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유열 전 KT 사장은 고졸 공채 4명을 포함해 6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KT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영선, 김희정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KT와 어떤 부당한 일도 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악의적이고 조작적인 언론 플레이로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데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희정 전 의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채용 청탁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KT 측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겸손함으로 사랑받는 배우 진선규가 이번에는 스크린이 아닌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작품에서 발레에 도전하는 할아버지 역을 맡아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악랄한 조선족 조직폭력배 역으로 주목받은 배우 진성규.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전설의 왕갈비 통닭을 만든 형사 역으로 극한 직업의 기록적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대세 배우 진성규가 이번에는 창작 뮤지컬 무대에 오릅니다. 인기 웹툰이 원작인 나빌레라는 치매에 걸려 기억을 완전히 잃기 전 발레에 도전하는 할아버지와 선생님이 된 발레리노 청년이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깜짝이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잘 가르쳐주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영화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도중에 이 작품을 선택한 건 바로 그에게 무대는 집 같은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지도가 생긴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좀 자고 엄마 밥 먹고 좀 충전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오랜 무명 세월에 지친 적은 있어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진성규. 묵묵히 걸어온 자신과도 비슷한 나빌레라 속 할아버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선 깊이 숨죽일 시간이 필요해. 마치 그랑플리에처럼이란 말이 있는데 참 그 말이 좋아요.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조언 같은 그분들을 위한 말들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YTN 이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당협위원장, 의원장 그리고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당 윤리위에 회부가 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내려졌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모욕과 관련해서는 윤리위가 징계 심의를 개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추문에 휩싸였던 전 밀양 연극촌 촌장 하영부 씨가 밀양 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하영부 씨에 대한 인정 해제를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하 씨가 성추행과 성폭행 논란으로 보유단체에서 제명됐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인정을 해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기생충이 다음 달에 열리는 72회 칸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해 황금 종려상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송강호 주연의 기생충을 포함한 공식 경쟁 부문 초청작 19편을 발표했습니다. 5번째로 칸 영화제에 진출하게 된 봉준호 감독은 2006년 괴물로 감독 주간에 초청받았고 2008년과 2009년에는 도쿄와 마더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넷플릭스 영화 옥자로 경쟁 부문에 데뷔했습니다. 이번 주말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말 내내 내륙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한때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고구인데요. 안타깝게도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산행 가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 광주 10도, 부산도 10도, 울릉도 8도, 평양 6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23도, 금강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한국당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일단 5.18 망언 관련 부분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해드렸죠. 김진태 의원은 경고,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3개월 정지에 그쳤습니다. 징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월호 망언 관련 징계 심의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